모바일 월드컵이라고 불리우죠.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 2019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MWC에서는 유럽과 미국 세계 이동통신사와 주요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이통사에게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드디어 MWC가 개막했습니다. 핵심 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주최 측에서 내건 화두가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입니다. 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능형 연결이 될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MWC는 세계 통신 서비스, 원래는 서비스 업자들 모임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지금은 뭐 장비 제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 커넥티비티라는 건 통신 연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화두였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즉 지능형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를 가공하고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5G 이동통신 네. 아니겠습니까? 5G 이동통신은 그동안의 3세대, 4세대 이동통신과는 달리 이런 정보의 가공,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좀 진일보된 그런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화두는 키워드는 5G. 네. 서비스 측면에서 5G가 되겠고 또 단말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단말들이 많은데 역시 폴더블 폰이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이른바 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MWC 제품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제품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역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불을 붙였죠. 네. 폴더블 폰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러 부스 중에서도 특히 폴더블, 삼성도 그렇고 하웨이도 그렇고 폴더블 폰을 전시하고 있는 부스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웨이보다도 싸죠. 예, 가격도 좀 네. 한 70만 원 가량 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 돈으로 한 220만 원, 네. 하웨이는 290만 원의 초도 가격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그렇지만 네. 이게 대중화되면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5G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에 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뭐 기술력, 뭐 전략 평가해 보신다면요? 예, 이제 통신 이제 5G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비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네. 서비스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장비 측면에서는 아쉽게도 중국의 하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가장 장비 앞서 개발과 있다고 하죠? 상용화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장비는 대부분 하웨이 장비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회사는 장비가 아직 많이는 대량 출시는 지금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다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3G 때도 그렇고 4G 때도 그렇고 5G도 우리가 통신망 구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일부 기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 좀 상징적인 상용 서비스 시작했고요. 네. 다음 달이면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무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일반 휴대폰 스타일이 아니고 댁내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뭐 그 케이블 TV를 무선으로 본다든지 그런 네. 형의 서비스가 좀 약간 상용화 지금 단계에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을 통한 상용 서비스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3월 달에.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부터 상용화를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들이 야, 너네들은 아직 기술 표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용화를 했느냐.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했느냐. 너네들 뭘 가지고 돈을 벌 거냐.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네. 그리고 상용 장비는 어디서 사고 망은 어떻게 구축했냐. 굉장히 궁금해들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부스에도 외국 사업자들의 그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이제 5G가 무궁무진한 미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예. 그럼 이제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5G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5G는 우선
빠르고 용량이 많습니다. 아까 네. 기자 리포트에 잠깐 나왔지만 LTE가 빠르다고 했는데 LTE보다 20배 이상 더 빠르고 용량이 100배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지연성 고신뢰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다가 시그널을 받으면 사고가 위험이 있을 때 정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거리가 LTE에 비해서 뭐 100분의 1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뭐 원격 의료 수술한다든지 그럴 때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5G의 특성은 초연결성입니다. 5G의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100만 개의 디바이스, 이런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네.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계, 자동차, 가전제품에다 다 이 IoT 모듈을 얹어가지고 기계 간의 통신도 원활해지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동진 사장도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일부분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홀로그램 같은 거 KT에서 선보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상용화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서비스가 정말로 정식으로 출시된다든가 아니면 VR이 매우 고도화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5G가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앵커께서 말씀하신 초실감형 서비스입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도 VR 가상현실 기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데이터 용량의 부족이라든지 전송 속도의 부족으로 그렇게 실감나는 영상을 무선으로는 유선으로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유선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되면 유선 환경에 못지않은 실감나는, 그리고 이제 5G 통신망이 구축되면 아무래도 서비스나 디바이스 측면에서 또 새로운 첨단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상현실도 있고 정강현실도 있고 말씀하신 홀로그램 이런 부분에 초실감 어떤 미디어 초실감 서비스들이 많이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5G, 그렇다면 현재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5G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2개 정도 통신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휴대폰형이 아닌 고정형 무선을 서비스를 작년부터 했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적 의미에서의 무선형 5G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음 달 3월 말경에 한국의 이동통신 3사가 일반인들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5G 서비스가 가장 앞선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미국 등에서도 일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5G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한 1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폴더블 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5G와 함께 이번 MWC를 설명할 수 있는 양대 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특히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정면 대결 그렇습니다. 이라고까지도 많은 언론들이 부추기는 물론 면도 있지만요. 네네.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웨이 대결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와 중국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 발표한 폴더블 폰은 이른바 인폴딩 방식으로 화면이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런 폰이고 중국 회사들은 전부 아웃폴딩이라고 해서 예. 화면이 바깥으로 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인폴딩의 경우에는 딱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평균 우리가 150번 접으면 1년에 5만 번을 접게 됩니다. 네. 네. 이걸 수십만 번 접었을 때 과연 이 접히는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크랙이 안 생기고 궤도로 멀쩡한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되고요. 또 아웃폴딩의 방식에 있어서는 밖으로 접다 보니까 화면 부분이 접었을 때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펼쳤을 때는 이렇게 좀 줄었다가 들어가면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죠. 그 화웨이 CEO가 네. 시연을 할 때 보니까 이미 영상에서도 잡히는 게 쭈글쭈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운다 그러잖아요. 예, 예. 네, 우는 것처럼 보여졌죠. 우는 그런 면이 좀 보여졌고요. 지금 아직 고객들의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CEO들이 이렇게 시연을 하고 전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제품이 더 안정화가 되어 있느냐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리뷰한 것을 봤을 때 네. 삼성폰이 훨씬 안정화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삼성폰의 경우에는 세 개의 앱을 동시에 세 개의 작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앱을 네. 띄워가지고 하는 시연까지 직접 했었는데 하웨이에서는 전혀 시연을 하지 않았어요. 시연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거는 아직 상용 제품이 아니고 그냥 프로토타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을 들고 온 것이 아니냐. 그 실제로 또 CEO가 화웨이 CEO가 시연하다 중간에 한번 꺼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삼성의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이는데, 근데 뭐 우리가 중국이 그동안에 워낙 빨리 쫓아왔기 때문에 이거 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중국 폰이 굉장히 얇아 보이고요. 그리고 화면이 삼성 폰보다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의 폴더블 폰이 앞서가 있는 걸 보이지만 이 중국이 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기술 표준 방식을 아웃폴딩 방식으로 이렇게 세계 표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동진 사장이 졸면 죽는다는 말씀도 하셨던데 네. 정말 한국의 업체들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앞선 기술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히스토리를 점검해 본다면 뭐 아이폰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대화면폰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들을 거쳐서 지금 또 한 세대 네네. 폴더블 폰 세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게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진보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말 대중화 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휴대폰이 10년 주기로 발달해 왔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그 벽돌폰이라고 하는 1세대 때 네. 아날로그 폰이 있었고 2세대에는 우리가 폴더볼이 아니고 폴더 딱 접는 거 화면 반나하고 피처폰이라고도 밑에 하죠? 피처폰. 네. 피처폰에 10년 갔었고 정확하게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됐습니다. 애플이. 그랬죠. 그래서 한 1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존의 아이폰은 아니 기존의 스마트폰은 이미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이제 폴더블 폰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인폴딩 폰, 아웃폴딩 폰을 소개를 드렸지만 네. 우리 우리 흔히 말하는 롤러블 폰, 이렇게 말 수 있는 롤러블 폰도 나올 수 있고 애플이 지금 폴더블 폰을 아직 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애플은 인폴딩 앤 아웃폴딩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뭐 그런 폰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폴드 폰도 2번 접을 수 있는 폴드 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드 폰 시대, 폴더블 폰의 시대가 다음 10년을 스마트폰을 먹고 사는 스마트폰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 아닌가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전자는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공개했나요? 네, 뭐 제가 특정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LG전자는 지금 듀얼 스크린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끼우면 2개가 되는 그런 폰을 네네.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중국의 그 2개 정도 회사에서 출시를 했는데 뭐 좋아 보이지만 우선 문제는 뭐냐면 2개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많고 두껍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폰을 2개를 들고 다니지 굳이 하나에 넣느냐 그런 뭐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 판단에는 LG가 지금 폴더블 폰이 화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상용화할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듀얼 폰을 들고 나왔는데 시장에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뭐 네. LG가 강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부리는 폰,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했었죠. 근데 뭐 삼성이나 하웨이가 지금 300만 원 가까운 폴더블 폰을 많이 팔릴 거라고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네. 화두를 선점하는 거죠. 이슈를 선점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 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이 사실 현재 시점의 폴더블 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질문 드릴게요. MWC 2019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MWC 2019는 5G가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장비 측면에서는 불행히도 지금 중국 회사가 좀 화웨이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화웨이가 여러 가지 그 기술 절도제라든지 그런 거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네. 지금 워낙에 물량을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워낙 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지금 상당히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어차피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됐으니까 5G 서비스는 앞서 나갈 텐데 장비 부분 그다음에 중국 업체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한국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체가 우선 가장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나 혹은 관련 산업단체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